여러분의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 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고의 전문가 또 이 힘든 시장에 모셔봤습니다.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은 제프, 수익은 점프라고 검색하시면 라임이 착착 우리가 붙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월에 최고의 수익률과 최고의 전문가와 최고의 인기가 합해지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전문가님인 만큼 5월에 이 시장도 이기실 수 있게 오늘 많은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정말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월요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계좌가 흘러내리는 걸 보고 참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계좌의 기쁨과 계좌의 우리가 승리를 또 거머쥘 수 있게 오늘 그래서 제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더욱 좋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갈수록 이렇게 얼굴에서 블링블링 빛이 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전에 먼저 변동성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에 대한 성명서도 있었고요. 바에 대한 연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따로 이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한테 속 터놓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한번 방송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내 피 같은 돈 지키시고 싶으신 분들이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데뷔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가 않았죠. 그런데 최고의 1등 전문가를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의 시장도 함께 하신다면요. 분명 이기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요. 자, 제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딱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 보이시고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주식은 제프, 수익은 점프라고 검색하시면 한 3배, 4배 점프는 하고 계시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최첨단 기술 확보되어 있네요. 핸드폰 카메라 지금 TV 화면에 딱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무료 이 QR코드 우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QR 인증하듯이 바로 저희가 웹페이지 사이트 이런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정말 딱 방송 끝나자마자 문을 닫더라고요. 보안코드 딱 걸어두고 늘 그랬듯이 우리끼리만 수익의 기쁨과 우리끼리만 시나리오별 전략과 우리끼리만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선별적인 이러한 종목들 오늘 저희가 다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돈 벌 수 있는 기회 게다가 무료로 돈 벌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사실상 이 금요일은 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너무 많이 보셔서 네. 단 한 번도 레슨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수익률 자랑하기도 바빴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제작진 분들께 네. 오늘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네. 4월에 들어서 단 한 번도 이제 레슨도 못했고 5월을 이길 수 있게끔 네.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짧게나마 교육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만 준비하셨어요.
가셨어요? 또 그건 안 되죠. 네. 오늘 또 시장을 이기실 수 있게 종목 선물까지 같이 준비하셨다. 네. 라는 이러한 제가 생각을 한번 받아들여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장이 참 네, 맞습니다. 월요일 빼고 다 떨어졌어요. 네.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오늘까지 네.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네. 참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늘 파랑불은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내 피 같은 이 돈이 또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나. 네. 지금 상당히 불안감이 산준해 있는 시장인데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먼저 국내 시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 그리고 따로 바이든의 이제 자본소득세 인상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시장의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공매도에 대한 우려, 이 세 가지 약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하반 경직성으로 나오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의 매물을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4% 가까이 하락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받쳐주는 모습, 오히려 LG 같은 경우나 아니면 철강 쪽과 이제 조선 쪽 관련돼서 선방을 해주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한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PD님에게 말씀드렸던 게 시장을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이번 주가 가장 중요했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시장은 많이 안 좋긴 했었지만 따로 제가 교육을 준비했던 것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괜찮겠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그럼요. 네. 자,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네네네. 그 다음에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네, 제가 할게요. 너무 마음이 자, 앞섰네요. 오늘 우리가 사실상 많은 걸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의 이 불안감을 좀 산준에 우리가 좀 희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정말로 거의 뭐 사실 최초입니다. 네. 이 실계좌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4월 들어서 이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딱 두 눈 뜨고 깜짝하고 한번 보세요. 보이시지도 않으시죠?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4월 들어서 무려 노란 톡방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주셨고 시나리오별 전략을 주간마다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YBN넷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종목들에 관련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셨고요.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육까지 듣는다며 플러스 알파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요. 오늘은 5월의 시장을 위해서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면서 미리 선침할 수 있는 종목 선물까지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일단 4월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혼자 다 솔직히 어떻게 말할까요? 다 혼자 해드셨어요. 네. 혼자 네. 다른 전문가님들보다 월등한 게 많이 잘해주셨고 네. 인기도 그만큼 많았고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을 또 오늘 어렵게 모셔왔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교육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내 시장을 많이 네.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OMC에 대한 결과론적인 이야기라 제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겠죠. 제프 전문가님, 국내 시장만 하는데 왜 미국이 뭔 상관입니까? 우리랑 어떤 연관이 있길래 우리는 미국까지 알아봐야 됩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현재 시대는 따로 미국의 시장이 결국에는 국내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리커플링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고 미국의 연준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을 대처하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매도 우려보다는 이러한 당장에 이제 테이퍼링 같은 네. 이러한 미국 글로벌 증시를 조금 더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되는 5월이 시장일 것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 공매도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까봐야 안다. 네. 공매도가 정말 시작돼서 시장이 뭐 사실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그건 정말 우리가 해봐야 아는 맞습니다. 거고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것도 사실 선반영이다라는 이러한 또 의견이 네. 많거든요. 네. 5월의 시장을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똑같습니다. 4월 달도 그랬고요. 5월 달도 그랬고 제가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근에 떨어졌던 그러면 이
떨어졌던 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차익 실현을 했던 것이냐, 공매도가 선반영이 된 것이냐, 여기서 사실상 지금 일단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후에 있는 상황들과 지금 현재 스탠스에 되어 있는 국내 상황들과 글로벌 상황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굉장히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5월이 우호적으로 또 지나갈 것이고, 네. 자, 5월에 맞춰서 지수만 오르면 뭐 할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지수가 올라봤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야 그것이 진정으로 불기둥인 거지. 네. 지수 올라봤자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야 되고 내가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최고의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은 부담을 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위안을 삼아서 네. 교육과 더불어서 선물까지 꼭 주십사 하고 네. 약속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말 위안을 크게 많이 하지 않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힘내보시라고 오늘은 교육과 선물 두 가지를 모두 다 오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가능하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뭐 주말이라든지 시나리오별 전략으로 5월에 당장 어떤 종목과 어떤 이러한 섹터가 올라갈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끝나면 바로 저희 보안코드 딱 걸어두고 절대 저희 문 열어두지 않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교육과 더불어서 저희가 티키타카 하는 시간 네. 또 알차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파월윤진 회장이 뭐 당장 아예 뭐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잡음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좀 쉽게 알차게 알 수 있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이 FOMC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때 미국 시장에 먼저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현재 낮아진 상태로 과거의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는 지금 못 미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용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이것이 결국엔 국내 시장에서 철강 쪽과 그리고 석유 관련된 유가 관련된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곡물 가격 낸 친구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상승했던 이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및 백신 접종 추이를 봤을 때도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세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또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접종 추이가 상승하면서 올 8월 달, 올 9월 달 되면은 전체 집단 면역까지도 이제 보고 있다는 그런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그리고 FOMC 이전에 성명 발표 이전에 시장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거 현재 보여지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값어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들 한국 시장에서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지 않겠죠. 네, 안 나빠지겠죠. 좋아지겠죠. 네. 왜냐하면 신흥국의 부채 발행을 유도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이전의 상황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추세였고요. 또한 미국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경우에는 시장의 압박감이 더 강화된다는 거고요.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이 때 FOMC를 딱 까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적으로 저도 번역을 하면서 방송도 하면서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FOMC를 실질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느꼈던 시장의 상황들. 안 죽으시고 실제적으로 보셨나 봐요. 그래서 밑에 살짝 뾰루지가 좀 날릴 정도로 네. 하더라고요. 네. 여담이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FOMC가 딱 까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요. 테이퍼링 하냐. 그러니까 파울이 말했던 게 뭡니까? not yet이라고 말했죠. 지금 당장 고려할 사항 절대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FOMC를 봤을 때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번 말고도 다음에 보실 때도요. 이게 매파냐 비둘기파냐라는 게 있는데 매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보고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를 매파라고 말하고요. 비둘기파 같은 경우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것이고 금리는
더 올리지 않을 것이고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 그래서 비둘기를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마디로 매는 세고 비둘기는 부드러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우, 맞습니다.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 파냐 비둘기 파냐에 대한 그런 네. 스탠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파월의 첫 마디로 판단이 됩니다. 첫 마디 때 테이퍼링을 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전체적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OMC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요약하자면요. 제로금리 현행 상태 유지한다. 그리고 테이퍼링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됐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건데 왜 이거를 단기적인 효과라고만 하지라는 궁금증을 여러분들 가지시잖아요. 저도 실제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지금 뭐 나무가도 상승하고 네. 그다음에 철강 쪽도 상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들 인플레가 지금 강하게 치고 오는데 디플레가 강하다면은 그게 똔똔이 된다라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디플레가 더 압력이 크다라는 소리겠죠. 밀려오는 파도에서 디플레이션이 강하게 치고 오는 거니까 네. 현재 상태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게 염두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현재 페드의 스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에도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연 실업률 기준으로 4%까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나 6% 가까이 되고 있는데 4%까지 가려면요. 아직까지 룸 자체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 유동성을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게 현재 페드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하기까지는 이제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더 증가돼 가지고 백신 접종자가 늘더라도 테이퍼링이 따로 이제 연관성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도 병들어 있다라는 소리고요. 유동성을 더 많이 한다라는 소리죠. 그 발언과 함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FOMC 이후 성명서 이후 그리고 인터뷰 이후에 시장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하방으로 꽂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도 지금 환율 가치도 봤을 때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낮아진 상태에서 시장도 굉장히 좋아진 형국으로 벌어졌고요. 두 번째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발언 이후에 바로 낮아져서 시장이 좀 더 가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발언 이후에 갑자기 급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였냐면요. 결국에는 시장 FOMC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비둘기파였다. 아직까지 시장은 더 간다라는 건데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까? 그리고 이게 과연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걸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당당하게 소신 있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더 갈 수 있고 지금 빠지는 것들은 저는 뭐 차익 실현의 매물인지 공매도에 대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 스탠스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 속된 말로 표현했을 때 저는 땡큐 물량이 하거든요. 빠지는 물량들 줍줍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줍줍을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결국에는 FOMC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비둘기 발언적으로 해서 우리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 좀 더 가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 FOMC 회의가 뭔지, 뭐 인플레이션이 뭔지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FOMC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아직은 괜찮다라고 했지만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의 태자만 꺼냈었어도 우리 시장은 또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우려가 계속 나오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자재와 또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이제 흥부석유 같은 네. 우리 이제 이러한 종목을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보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원자재라든지 뭐 목재라든지 네. 뭐 니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원자재, 옥수수, 곡물 오늘까지도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의 이러한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얘기와 우리 시장의 공매도 측근에서 봤었을 때 시장 전망에 따라서 봤을 때 네. 경기 민간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포함해서 봤을 때 어디 쪽에 먼저 치고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디 쪽이 먼저 치고 올라갈 것 같다. 여기보다는 이제 말씀했던 것 중에서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인데, 원자재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많잖아요. 언제까지 이 종목의 주가의 퍼폼 자체가 더 높아질 것이냐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2분기까지,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5월달도 그렇고요, 다음 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계속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원자재 쪽 어디요? 원자재 쪽도 뭐 철강 쪽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곡물 쪽도 있고요. 말씀대로 이제 유가 관련된 쪽도 있고요. 네. 대부분의 원자재들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이제 페드에서도 용인해주고 있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도 용인해주고 있는 이러한 공짜 물량들은요, 여러분들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투자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후자로 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FOMC 회의 미국 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관련한 교육까지 준비를 하셨고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찾기 이제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5월에 시장을 이기실 수 있게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많은 거 준비하셨습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사실상 뭐 연준이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 시장부터 짧게 네.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이제 경기 민감주예요. 네, 맞습니다. 조선주가 치고 올라가고 철강이 치고 올라가고 철강이 좀 내려갈 때도 또 해운주와 조선주가 자꾸 올려줬던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중소형 때는 이제 후발주 자격인 종목들이 올라갔고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한진중공업부터 현대미포조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업사이드가 더 포텐이 터질 네. 수 있는 종목들이 다 실시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철강과 조선과 해운과 건설과 뭐 조선 기자재, 건설 기자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봤었을 때 네. 주도주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시장을 촥 하고 쥐어 짜고 있는 것은 이쪽이에요.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관련해서 굳이 어떤 섹터의 한쪽으로 들어가자 한다면 전반적으로 어딜 들어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지금 시그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HMM을 지금 살 수 있는 손가락이 나갈 수 있는 분이 네.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짜봐야 된다 이거죠. 네. 살짝 요거는 저도 이제 네. 마찬가지로 저도 HMM은 여러분들 저는 포트에 없습니다. 제가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항상 여러분들 그런 네. 이거 우스개 말소리인데 라고 할 때 살 걸 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HMM이 뭐 아까 3만 원일 때 라고 할 때 살 걸이라는 그런 우리도 입장이 있는데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언제 사야 되냐, 철강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언제 사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더 눌림목일 때, 조금만 더 빠졌을 때, 아니면은 지금같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되거나 투심 자체가 좀 저하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조금 더 투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 지금 현재 상태의 스탠스입니다. 철강 쪽은 조금 더 눌렸을 때 우리가 사자. 네. 너무 지금 살짝 고점권에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철강을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해운주는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HMM이나 이런
철강 쪽 말고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는 보유자라면은 이 상황을 굉장하게 즐기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들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 하시면은 따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그러니까 단타적인 입장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보유자 접근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해도 되고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웃음을 활짝 피면서 네, 신규 웃으면서 종목은 아직은 안 된다. 네, 조금 이런 그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올라탈 만한 종목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사실상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5월 시장 분명히 이겨봐야 됩니다. 제프 전문가님 한번 믿어보시면서 시나리오별 전략까지 선물로 모두 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일단은 이 경기 민감주 쪽보다 우리 사실 수익률 우리 정말 실계자 오늘 딱 인증샷 네. 우리 오늘 올라왔잖아요. 네. 이 종목들 한번 볼게요. 네. 전문가님 보시면 YBN넷이 가장 지금 일단 윗단에 네. 높은 수익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들어가지 말아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이 언급했을 때 제약바이오로 바라고 네. 했고 코로나19 관련주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게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세요. 그런가요? 가장 네. 빠르게 언급했던 네. 게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말 실계자로 40%가 넘게 우리가 네. 딱 하고 수익을 인증할 수 있는 전문가님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에 요즘에는 백신이라든지 뭐 스푸트니크에 관련해서 네. 오늘은 뭐 이런 휴원수 그룹주들이 많이 네, 움직였는데 맞습니다. 정군당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월에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 저도 5월 네. 달까지도 계속적인 홀딩이거나 좀 더 관심을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피 먼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톡스탁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드렸던 것들로만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YBM넷과 아주IB 같은 게 이제 상위 포지션에 되어 있었죠. 제가 아주IB나 YBM넷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여기서 방송에서도 제가 뭐 YMCA 맞아요. 이거랑 우리 노래 아주IB 부르면서, 이런 걸 네. 하면서 율동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종목도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갔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도 여러분들 유심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YBM넷이나 지금 5월에 들어서도 이쪽에 이제 수익률을 조금 꾸준하게 또 네.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가 탈 것이다라는 언급을 네, 해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를 시점으로 우리가 뭐 크게 뭐 걱정이 될지 안 될지 까봐야 알지만 네. 그 이후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뭐 수익 많이 내주신 건 감사하지만 네. 이미 이건 또 4, 5월의 과거일 뿐이에요. 네. 일단 5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진짜 내 종잣돈, 소중한 종잣돈, 내 피 같은 돈 지키기 네. 위해서는 앞으로 네. 가정의 달 맞이해서 네. 어떻게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인데 소규모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 섹터랑요. 그 다음에 따로 ESG 같은 이제 환경 쪽.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죠. 네. 메타버스도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라고 압축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관련돼서가 아니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네. 바이오 쪽과 제약 바이오 쪽으로 주식에 주의 깊게 봐야 되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SG 환경 쪽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메타버스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개로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랑 뭐 환경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최근에 봤을 때 조정이 좀 심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순환적인 이런 의미로 다시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수익의 시련을 넘어 수익 극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섹터만 먼저 캐치했고 한 주간의 시나리오별 전략을 알차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계좌에 그렇게 빨간색의 계좌의 불빛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힘내시라고 우리 제프 전문가님 모셔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도 끝이 아니고 시나리오별 전략으로 5월의 시장에 이기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 끝나면 저희 얄밉게도 바로
코드 딱 걸어둘 겁니다. 이분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딱 걸어두고 우리끼리만 수익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와 이제 환경과 메타버스라고 함은 사실 이제 환경 쪽은 뭐 기후대책 회의도 했고 네. 뭐 이런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던 쪽도 또 있어요. 사실 오늘 흐름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났고 네. 하면서 이제 여행에 관련해서 이제 보복 소비 아, 뭐 네, 이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늘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 이러한 산업들이 또 이제 쏙쏙 지금부터 잡아야지 우리가 선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선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네. 여행과 항공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여행과 항공주 같은 경우 오늘에도 네. 마찬가지로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이 이제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느린 편이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감염자 추세가 계속 증가되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미국이나 따로 유럽 같은 경우나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 접종 추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뭐 테마나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항공 쪽과 여행 쪽은 언제 잡아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죠. 한 올 3분기 넘어서부터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지금은 제일 아직 때가 아닌가요? 네,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거 맞는데 이제 한 번씩 반등을 줄 때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네.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불안하다. 당장 시장을 이끌기에는 살짝 불안하다. 네. 지금 미리미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기는 네.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쪽 네. 여행과 항공이라든지 백신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그런 의미로는 이제 기저효과도 생길 거고 네. 사실상 뭐 문제는 이제 이거죠. 과연 이러한 기저효과가 생길 때까지 3분기부터 주목하라고 하셨다면 그 기간 동안 과연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얼만큼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네. 거거든요. 만약에 도태되는 기업이 있으면 그건 빨리 쳐야 됩니다. 네. 이길 수 있는 살아남는 기업이라면 더욱더 업사이드가 클 테니 네. 그런 종목 한 종목 한번 뽑아보세요. 3분기부터 제가 유념 있게 볼 테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3분기부터 수급이 몰린다면 그런 기업이 과연 어떠한 기업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터지면 상승 포텐이 굉장히 크게 터질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네. 사실 우리가 치열하게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이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항공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항공과 여행 전부 다 포진해서. 저는 항공 쪽에서는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 아이디티를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더 대형 항공사로 진행하는 네. 것 같은데 여기를 주목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린 저가 항공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진에어나 아니면 제주항공 같은 이런 저가 항공사들, LCC 관련된 항공사들을 좀 더 많이 유심 깊게 보시라는 게 제가 이제 좀 관심 깊게 봐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대형 쪽보다. 대형 이런 항공사보다는 이제 저가 항공 같은 네. 이러한 항공주를 좀 우리가 3분기 정도부터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전망이 되니까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라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일단 다시 한번 네. 볼게요. 정말 이건 사실상 계좌를 그냥 가지고 온 거죠. 네, 우리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딱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님이 유일무이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바이오다인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IPO 관련 이런 종목들도 있고 손오공 같은 종목도 있어요. 전문가님. 네. 이 손오공이라 하면 사실 이제 완구업체잖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서도 사실상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었고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네, 디즈니 관련돼서도. 디즈니 네. 관련해서 네. 이제 OTT 서비스와 네, 맞습니다. 관련돼서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우리 뭐 이틀 전쯤에 이제 뭐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해서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고 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또 중국에서 산하 제한 이러한 것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정부에서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4년 만에 인구가 줄었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하 제한에 관련해서 이러한 또 법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같이 되면서 네. 캐리소프트가 상상상 종목 맞습니다. 같고 손오공과 더불어서 깜짝 뭐 놀랐습니다. 핑크폰 같은 삼성출판사 같은 이런 컨텐츠와 OTT와 다 엮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네. 손오공 같은 종목과 더불어서 후발주 자격으로 어떤 종목이 또 있을까요? 손오공 말고도 네. 이제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일날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실제로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저도 봤었는데 실제로 매매했을 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계좌고요. 실제로 그날에 제가 매수해서 매도까지 봤었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했었는데 매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5%까지 가까이까지 상승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다 먹지 못해서 너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 없이 많이 지금 소동 같은 경우도 흐르고 있는 추세고요. 이거 말고도 관련돼서 이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라는 이제 입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귀멸의 칼날에 관련돼서 이제 이슈성도 있고 시장에 관련돼서도 이제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이제 전망이 좋았다 보니까 네. 이쪽도 조금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고 이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 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하네요. 제약바이오 쪽 어디 보세요? 제약바이오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여기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FOMC 관련돼서 제가 적었던 그런 자료들도 이제 PDF 모아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5월달 관련돼서도 제가 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살짝 조금 이제 도박 아닌 도박인데 저는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워낙에 네, 크기 그렇죠.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데 그거를 제가 몸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의 150,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대부분 다 저격이 되려 시작하는 종목들인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섣불리 무서워가지고 먼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되게 가벼운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쪽을 좀 주목해봐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미국 쪽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월가 격언에 네. 이 세리메이앤 고웰이라는 네. 이 격언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네. 게 있는데 하필 그게 공매도하고 딱 연관돼가지고. 맞게 연관되게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게 뭐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걸 또 시사할 수도 있고 네. 또 오랜만에 또 공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5월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또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상 뭐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시세를 갖고 있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많이 오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매도의 힘, 새로운 매도의 힘이 가세한다는 거에서도 우리가 사실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성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를 좀 안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조정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와 환경 쪽과 메타버스 중에 가장 조금 압력이 덜 갈 수 있는 이쪽은 어딜까요? 저는 오히려 환경 쪽인 것 같습니다. 어. 환경 쪽은 여러분들 기관과 네.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주목해야 되는 지금 시점 중에 하나고요. 지금 환경 관련돼서도 지금 뭐 태양 관련된 풍력 관련된 이러한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도 과거에 올랐었지만 지금 재미를 못 보고 계속 옆으로 기면서 조정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선택지가 환경입니다. 네. 환경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 보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 저는 땡큐 물량이라고 저는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ESG 네. 쪽 관련주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궁금하신 게 그런 종목이 무엇이냐? 당연하죠. 그쵸, 그게 ESG라고 사실상 잘 알지도 못하겠어. 착착 붙지도 않아요. 네. 종목이 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ESG가 뭐야 하실 거예요. 그 종목이 뭐가 있나요, 정말? 환경 쪽 관련돼서 제가 네. 계속적으로 지금 몇 주 동안 언급하는 종목이 있죠. 여러분들도 뭘까요, 많이 이게?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풍차가 돌아가면서 이제 풍력 에너지 네.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은요. 실제로 제가 그 세 글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세 글자 맞습니다. 4월달 여러분 수익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YBM넷, 아주IB가 상위 포지션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개를 해드렸고 그대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몇 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유 땡땡이 네. 그렇죠? 유 땡땡이 네. 그 풍력 관련된 유 땡땡이 그 친구도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제가 기존에 바라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스탠스상 지금 유땡땡이라는 네. 이 풍력주를 상당히 좀 유념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네. 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단가에 들어가야 되는지, 5월에 주주간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별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5월 시장을 이기고 싶으신 분들, 돈 벌고 싶으신 분들만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고, 4월을 제대로 날아가신 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실계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하고 인증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은 정말 최초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 원, 우리가 정말 수백만 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꼭 함께 참여하시면서 소통하면서 투자하고, 절대 시작한다면 혼자 견뎌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스푸트니크 관련주 많이 보세요? 사실 저는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세를 요즘 많이 냈잖아요. 네. 거의 뭐 지금 이번 주나 저번 주 계속해서 이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상 초기 첫 차를 못 하다 보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네. 시세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괜히 내가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오히려 더 싼 종목들을 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지금 봤었을 때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돈만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제 투자 전략이다 보니까요. 저는 탑다운 형식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빠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라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따로 아실 겁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이 맞는 것 같다, 5월 달에도 어떤 분위기가 맞는 것 같다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오신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지금의 조정을장을 이용해서, 하락장을 이용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 실시간으로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두 다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송이 끝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방송 시간 내에만 무료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게 딱 오픈해두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더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 크게 많이 못 들어옵니다. 1,500이라는 제한이 걸려있는 방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사실 임자다라는 말씀,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글과 함께 응원의 전략 포인트까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스푸트니크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 화장품주 쪽도 사실상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실적과 레포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당장이야 사실상 이제 뭐 크게 시세가 안 나오지만 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면세점,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 레저 관련주들도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이제 2주 전부터 말했나요? 알셉 네.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왜 그러냐? 동남아의 실질적인 소비를 봐라. 그리고 중국의 소비를 봐라. 주목을 해라.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따로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콜라겐. 콜라겐에 대한 기업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업 여러분들 지금 노라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뉴트리라는 걸요. 네. 실제로 제가 언급했던 이후보다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 시세를 계속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끝난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조정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고 싶었지만 시세가 나오는 거지만 못 들어갔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싼 값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저도 지금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백신 관련돼서 스푸트니커스 관련돼서 백신 관련돼서 내가 상투를 잡을 것이냐, 높은 그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내가
내 자산을 투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싼값에 나와 있는 종목들 내가 몸담을 것이냐, 네. 여기 선택할 때 저는 항상 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정말 계좌를 딱 하고 인증을 우리가 했었을 때 봤을 때 전문가님, 네. 한빛소프트라는 메타버스 관련주에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를 내주고 있고, 네. 그와 더불어서 뭐 성창 오토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또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아주 맛있게 계속적으로 네. 정말 뼈까지 발라드실 생각으로 이런 종목을 또 대비하시면서도 처음 언급했던 종목이 성창 오토텍 같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참 많이 안 올라옵니다. 네. 이 성창 오토텍 같은 이쪽의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안 올라와요. 특히나 많이 안 올라옵니다. 네, 요즘 맞습니다. 시장에서 성창 오토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요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제가 이제 수급적인 면모에서 봤을 때도 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교육될 때 국내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여러분한테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주말간 아니면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노란톡방 오신 분들 한해서 제가 공지사항으로 따로 남겨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먼저 성창 오토텍을 봤을 때는 지금 추세 상태에서는 먼저 일단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졌을 때가 4월 20일 경인데 4월 20일 날 때 시장 자체가 나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빠졌다는 거는 지금 현재 주목들을 못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오히려 성창오토텍이나 관련돼서 뭐 두올이라든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네. 이런 업종들은 지금 공매도의 타격이 심할 거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은 이제 한두 번씩 가긴 가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가기가 어렵다. 부품 관련해서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전문가님, 흥국화재가 있어요. 네. 이 금융주가 또 깜짝 실적이 신고가 행진이 줄줄줄 나와요. 증권주, 은행주, 특히나 뭐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 특히나 뭐 흥국화재 같은 이런 보험주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흥국화재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잖아요. 네. 그 흥국화재에 들어가도 돼요? 흥국화재. 네. 흥국화재가 근데 이게 좀 다른 스탠스로 봐야 되는데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그리고 네. 있었을 때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 상한가를 가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었냐면요. 테마를 탔습니다. 아. 그렇죠? 윤 테마를 그렇죠. 테마래 정세균 관련된 총리 테마를 타가지고 네. 정치 테마를 타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일반 금융 쪽 업종들, 이제 은행이나 보험 쪽 그리고 증권 관련돼서는 저는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괜찮으면 우린 뭐 어떤 종목 사야 되나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따로 뭐 한 일반적으로 뭐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은행 관련된 주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적으로 고가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좋아요. 신한지주를 좀 유념 있게 보라라는 말씀을 한번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월의 전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준에 관련해서 테이퍼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이러한 전반적인 시세와 더불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아직 기회 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 남아 있고요. 이 모든 자료와 시나리오별 전략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난다고 끝이 나지만 무료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공매도건 어떤 거건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실질적인 논리와 더불어서 정확한 명분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연준에서도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2, 실업률이 4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네. 그러면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축소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이 사실상 해주셨던 거였고, 네. 그리고 파월의 이런 연준 의장의 입에서 크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사실상 시사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가야 그 낙수효과 맞습니다. 보는 우리 중소형주들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지금 시장은 중소형주들이 시세를 자꾸 올려주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는데 네. 옆으로 누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옆으로 그냥 할래가고 누워 있거든요. 네.
언제 갈까요? 이 대형주들은요? 짧게 저희가 멘트 들어볼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장에는 가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너 가고 뭐 반도체 업종별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 이런 형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공매도나 이러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대형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을 좀 갈아탈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좀 삼아도 될까요? 중소형 위주로? 중소형주로 네. 오히려 지금 많이 들고 있다. 지금 들고 있으면은 조금 어쩔 수 없이 들고 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차익 실현할 기회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 접근에서는요. 한번 그래봐야겠고요. 네. 절대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네. 노란톡방 오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별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인사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따로 시장이 좋지 않았고 변동성 있는 지표들과 변동성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시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월달 따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 가지고 5월달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이벤트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다고 끝난 것은 아니지만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금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저녁 8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